자, 포켓북 핵심 17번입니다. 안정도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안정도 이런 말을 쓰죠. 안정도다라고 하는 건 지정된 조건 하에서 전력 공급 능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죠? 전력 공급 능력이니까 송전 전력을 리액턴스 분의 ES/ER의 사인의 델타 단위는 메가와트라고 그랬죠? per cct요. 그래서 이 전력을 많이 보낼 수 있다면, 즉 안정적으로 스테빌리티에 대한 얘기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안정도가 좋은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리액턴스에 대한 얘기죠. 이 리액턴스는 선로의 길이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선로의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리액턴스를 줄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그죠?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리액턴스를 줄이는 대책을 세워라. 그럼 복도체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죠. 복도체를 쓰게 되면 결국은 뭐가 증가를 합니까? 지름이 증가한다 그랬죠. 지름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저항은 감소를 하고 전류량은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전력이 증가를 한다. 이런 얘기를 갖고 오는 거죠. 병행해선, 그죠? 병행해선으로 송전하라. 그죠? 이해선으로 쓴다는 거죠. 직렬 콘덴서. 자, 이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콘덴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콘덴서다라고 하는 건, 그죠?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직렬 콘덴서가 있고요. 이 직렬 콘덴서의 역할은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병렬 콘덴서 이런 게 있잖아요. 병렬 콘덴서요. 얘는 역류를 개선한다 라고 얘기하죠. 역률 개선이요. 자, 구분을 좀 하셔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단락비를 증가시킨다라는 말을 쓰네요.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단락 전류를 IS다라고 얘기를 하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IN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얘를 갖다 곱하니까 넘어주면 나누기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IN 분의 IS가 되죠.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의 비,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단락비다라고 얘기합니다. 단락비가 퍼센트 임피던스의 역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작아지면 단락비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도 측면이라면 단락비가 큰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를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전압 변동을 줄여야 될 거고요. 전기자 반작용을 줄여라 이런 얘기죠. 발전기의 치수,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건 기계기구가 대형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만들어 달라. 물론 그렇게 크게 만들면 철선이 증가를 할 거고요. 효율은 감소하게 된다는 단점도 나타난다라고 적어놓고 있는데,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전압 변동을 줄이는 대책도 세워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보화 운전을 될 수 있으면 줄여주는 게 좋고요. 중간 조상 방식. 자, 이건 독립적으로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네요. 중간 조상 방식이다라고 하는 건 송전선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송전선로, 그죠? 중간에 동기 조상기를 설치하는 방식. 이거를 중간 조상 방식이다. 동기 조상기다라고 하는 게 조정이 가능해지죠. 전압 조정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압 변동을 좀 줄여보자라는 얘기고요. 소극 여자 방식이다라는 말을 썼죠. 계통을 연계시킨다. 그죠? 이것들도 곧잘 나오니까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연계다라고 하는 건 계통을 병렬로 묶어준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송전계통의 충격을 완화시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차단해라. 그리고 다시 뭐 하면 됩니까? 송전을 재개하면 되죠. 그래서 재표로 차단기를 설치한다. 고속도 차단한다. 소리액터 접지 방식을 채용하면, 소리액터다라고 하는 건 병렬 공진을 이용한다고 했죠. L과 C를 그죠? 허수부를 같게 만들어서 제로로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절약 전류를 억제한다. 중간에 개폐소를 설치한다라는 표현 들어와 있고요. 자, 콘덴서 설치.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직렬 콘덴서다라고 하는 건 전압 강화를 보상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억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 콘덴서는 역류를 개선한다. 뭐 그런 얘기가 들어와 있죠. 자, 이거 간혹 한 번씩 여러분 시험에 필기 시험 정도에 출제가 됩니다. 한 번쯤 읽고 지나가도록 하세요. 송전계통에서 안정도 향상 대책 그랬어요. 적당하지 않은 겁니다. 직렬 콘덴서로 리액터를 보강하라. 맞죠? 그죠? 기기의 리액턴스를 감소하라. 맞네요.
발전기, 단락비는 큰 게 좋다 그랬죠. 우리가 단락비다라고 하는 건 안정도 측면에서 바라보면 안정도 측면에서는 그죠? 안정도가 좋아지려면 단락비를 뭐 해야 된다? 크게 해야 된다 그랬지. 크게. 됐어요? 그래서 3번 항을 답으로 선택해 볼 수 있죠. 계통을 연계한다라고 하는 거, 계통을 두 개 묶어주는 거죠. 묶어주게 되면 리액턴스가 줄겠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 알잖아요. 저항이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죠? 같은 저항이라면 2분의 R이 되는 거니까요. 줄어버리죠. 그래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연계. 답 3번 항에서 체크가 가능하겠네요. 이제 2번입니다. 송전선에서 제페로 방식, 제페로. 리클로저라고 얘기를 하죠. 리클로저요. SER, 리클로저. 뭐 이렇게 표현할 건데요. 리다라고 하는 이 안에는 오토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자동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클로즈다라는 게 닫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으로 닫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는 그저 고장 전류가 차단기 쪽으로 유입이 됐을 때 그 차단기가 신속하게 고장을 끊어야 되고요. 끊은 다음에 아크가 꺼지고 나면 끊을 때는 접점 간에 아크가 발생을 하겠죠. 그 아크가 소호되고 나면 다시 스스로 개통을 투입하겠다. 그걸 제페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페로 방식이 안정도죠. 안정도. 그죠? 빠른 속도로 뭐 하겠다. 개통을 다시 연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전력 공급을 신속하게 재개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안정도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답은 2번 항에서 체크를 해봅니다. 2번 항이요.